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방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오신 만큼 또 좋은 종목을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나요? 뭐 좋은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셀트리온이요? 네. 셀트리온 갖고 오시려고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갖고 오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궁금하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혹시 갖고 오신 건가요? 그렇지. 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동안 못 만났잖아. 저도 사실 그 대충 사연은 내막을 알고 있는데 왠지 그 한 달 동안에 겪었던 일 때문에 제 느낌상 셀트리온이 발굴됐다, 발견됐다, 아니면 뭐 알게 됐다. 그런 그렇지.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방 PD가 항상 좋아하는 실생활에서 찾아내는 어떤 그런 것들. 나도 이제 그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네네. 의료계나 이제 이쪽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의료인은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코로나 확진 때문에 병원이 코호트 격리를 겪었었거든.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갇혀서 지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고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내가 누구 못지않게 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그러면 갖게 됐어. 결국 이제 그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코호트로 그렇지. 집단 격리가 된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겪었고 그렇지. 간접 경험도 하면서 예. 이거다. 이거다.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럼 결국 그거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확진이 되면 확진 이후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데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고 이거를 그렇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도 물론 그 한 달 동안 안 나오셨지만 대한민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렇잖아. 7천 명이 넘고 7천 명.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게 7천 명 가지고 안 된다고 봐. 7천 명도 안 돼. 부족하고 이건 몇만 명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향후야. 일일 확진자를 말씀하시는 일일 확진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겁을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왕에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뭐가 있냐면 1차적으로 코로나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번에 정확하게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아니 중증이 뭐 뉴스 보면 중증이 막 늘어나고 이러는데 맞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현재 정책 방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그 어떤 뭐랄까 상황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방 PD가 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줬는데 정확한 그거라고. 그래서 방법은 결국은 레키노라주라고 하는 셀트리온에서 만드는 그 항체 그 치료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밖에 지금 현재 쓸 수가 없다. 물론 정책이 바뀌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항체 치료제인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동안에 셀트리온이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은 레키노라주는 주사제. 네, 맞는 거죠. 주사를 맞는 거고 정맥을 통해서 정맥 주사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먹는 약이 나오면서 화이자 거.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내가 이제 피상적으로 좀 아니 그게 먹는 약이 나왔다고 뭐가 다를까 그랬는데 막상 내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가 되다 보니까 뭐랄까 리스크 내지는 악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거지. 혹시 그거 아닌가요? 먹는 거는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그렇지. 주사기는 그 의료인이 직접 대면해서 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는 레키로나,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품인 거고 먹는 약은 사실 약국이든 어디든 팔기만 한다면 처방만 받아서 팔기만 한다 그러면 집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먹는 약에 대한 그 어떤 수요, 필요 이런 것들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머크, 로쉘 그리고 또 화이자 이런 쪽에서 지금 먹는 약을 만들었다고 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판이 돼서 결국은 그 뭐랄까 영향력 있는 해결책으로 오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왜냐면 임상에서 실패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임상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또 가령 예를 들어서 FDA다 그러면 그건 미국만 되는 상황인데 각 나라별로 다 또 그거를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너무 걸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임상도 제대로 안 하고 마루타가 아니잖아 그럴 수 국민들이 없죠, 예. 아무렇게나 약을 함부로 팔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데 레키로나주는 이미 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다만 이제 지금 FDA 승인이나 얼마 전에 지금 유럽의 EMS인가 거기 승인을 받았어요. 의료 당국에 어떤 네네.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먹는 약에 대한 부분하고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아까 비대면 대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병원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데 내가 근데 갑자기 그러면 왜 셀트리온 얘기를 하냐? 지금 풀리고 있다는 거야, 그게.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풀릴 수밖에 없고 풀리고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요양기관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병원은 의원이나 병원하고 그 의료기관하고 요양기관이 틀려요. 그래서 요양기관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양원, 네. 그다음에 요양시설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데서는 레키로나주를 그러니까 주사제를 맞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맞죠. 못 맞는 거지.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의사도 없지만 의료기관에서만 출장을 가지 않나?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일부 가정간호라고 해갖고 일부 그 면허를 딴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어. 의료행위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왕진이 없어.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원격 의료나 이런 의료 체계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코로나를 보고 내가 느낀 점이야.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검사를 받으려면 선별진료소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근데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에서는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감염 예방법, 감염 예방법. 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네. 의료기관 대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구역을 정해놓은 거지.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혹시 돌아다니면서 뭐 주사 맞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아니요 지금 혹시 아니까 이제 레키로나라고 하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라. 주사도 뭐. 그렇지. 그래서 이 주사제냐 먹는 약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풀릴 수밖에 없고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공표를 한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과연 이게 레키로나주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첫째, 효능이 있느냐. 그렇죠. 예.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떤 가성비가 있느냐 없느냐. 가성비라는 건 가격이 비싸냐 싸냐 뭐 그렇지. 이런 거네. 만약에 몇 천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럼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죠. 근데 아무나 못 맞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차라리 치료받는 게 낫잖아.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근데 병원 우리가 이제 일단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짚고 넘어가자고. 네. 굉장히 재밌는 일을 내가 목격을 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확진자 위주의 그걸 발본색원하는 어떤 그런 의료 체계다 보니까 확진자의 숫자가 중요한. 숫자가 중요하잖아. 그러면 확진자가 됐다, 60세 이상이다, 그리고 기저질환 5대 기저질환이 있다. 그럼 이건 병원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네. 그럼 병원으로 분류되는데 어떻게 써? 그러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이 병원의 그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상은 없는데 무증상. 무증상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중증으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나는 정책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나 내가 그 현장에서 실무자로 뛰어본 결과 나는 개인적으로 정책 제언을 한다면 지금 확진자 위주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증상자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증상이었던 분들이 병상을 차지해서 정말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분들을 오히려 그 병상이 부족 때문에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효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내가 겪어보니까 확진자의 80%에서 90%는 한마디로 네.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이에요. 무증상이야.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음성 나와서 집에 보냈는데 가족들이 그래. 예, 같이 확진돼가지고 확진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우리 병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나면 무슨 소리냐면 1차적으로 확진이 되는데 7, 80%는 사실은 무증상이야. 이게 중요해. 50대 그러니까 60대 이상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자에도 증상이 없어. 공이 되는 거야. 근데 레키노나주는 언제 맞아야 되냐면 확진되고 하루 이틀 내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야. 확진이라고 판결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그러니까 레키로나주의 성능이라는 거는 네. 일단 얼마는 확보된 거야. 80% 확보됐잖아. 네. 원래 안 맞아도 무증상이야. 그러니까 80%의 효과가 있다는 거에 그냥 자연적으로 증명이 돼 버리는 거야. 1차적으로. 1번. 그러면 레키로나주 안 맞아도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병상이 없다 보니까 정책 당국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 병상에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 하고 있고 보건당국은 뭐 하고 있냐, 확진자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활치료실도 지금 꽉 차서 못 가고, 그리고 병상도 없어서 병원에도 못 보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 국가 재난 사태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성과 분명히 이제 이런 걸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따질 거란 말이죠. 계산을 할 텐데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지금 현재 정부 당국에서 뭐를 할 거냐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레키로나주를 대량 살포할 수 있는 그 여건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거밖에 없다는 거네요. 대안이. 대안이 그거밖에 없어. 먹는 게 안 나왔어. 네, 오래 걸리고. 먹는 거 안 나왔고, 네. 사회 생활치료시설 갈 수 없어. 그다음에 병상 부족해서 못 가. 그러면 보건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오늘은 그 종목 소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의 이 현황과 네, 뭐 그냥 뭐라 해야 돼, 이걸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레키로나주를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이제 현장에서 겪어본 결과, 그렇다면 지금 비용은 얼마냐? 내가 이제 레키로나주를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어.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의료 그건데. 아니, 난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니까. 인터넷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그럼 거니까 뭐 됩니다. 공개해도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정확한 가격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싸다 근데. 비싸잖아. 네. 근데 그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갔다. 최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증상이라서 들어가 있다 나오는데 500만 원. 대략적으로 비용이.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아니, 우리 그건 나라에서 나라에서 부담을 하는데 했는데 나오는 게 500만 원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렴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약이라든지 치료가 투여가 됐다. 그럼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 하나는 효능이 있느냐, 네. 레키로나주가. 두 번째, 이게 가성비가 있느냐 물어본 그 얘기를 내가 했는데, 자, 효능은 네. 맞으면 일단 80%는 확보야. 무증상이니까. 네. 왜냐면 초기 맞아야 되니까, 초기에 이 사람이 지금 중증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단 말이야.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레키로나주는 확진자한테 바로 맞추는 건데 이거 치료제라기보다는 치료제지.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는 거야. 진행 못 시키게끔 하는. 확진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게 하는 건 아니야. 완벽하게 사멸시키는 건 아니지만 사멸시키는 건 아니고 진행을 못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화벽 우리가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렇지. 이를테면 확진이 됐어도, 나도 마찬가지지만 확진이 돼도 열흘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해제야, 격리 해제야. 네. 원래 그 비율이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인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령자 내지는 5대 기저질환자는 이게 한 80%에서 80% 정도 된다라는 거야. 무증상이. 그럼 나머지 20%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20%가 잘못하면 폐렴으로 진행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으니, 이거를 레키로나주를 주사를 해서 그 80%, 그러니까 나머지 20% 중에서도 획기적인 수준으로 이걸 줄여준다는 거지.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키로나주의 어떤 그 성능 내지는 치료 확률은 90% 이상, 그러니까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고, 네. 나머지 그냥 뭐 한 10%만 해도, 그렇죠. 효과가 10%만 더 있다고 그래도 90%가 되는 거고, 15%다 그러면 95%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보건당국에서도 한 일이 있어요. 항체 치료제를 지금 넣었다라는 거 한 이유가,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가격도 가령 뭐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돼서 치료를 받으나 뭐 레키로나주를 넣나 이게 비슷하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른데, 그러면 셀트리온만 특정 회사를 지원해줬다 이런 그럴 수 있죠.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비용이 완전 차이가 나잖아. 여기는 500에서 1,000만 원이야. 그 이상. 왜냐면 더
그 질환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비용은 더 늘어나는 거고 네. 그럼 500에서 1000만 원 들어가고 여기서는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회적인 비용도 훨씬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레키로라주를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랄까 이 코로나 관련 주들이 살짝 최근에 들썩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전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떨어진 종목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또 보고 계시는 거고. 그 저는 여기서 딱 들었던 생각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지금 뭐 병상도 부족하지만 예전에 제가 주사위 채널 저희 이제 한 영상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어떤 종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격 의료 그렇지.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격 의료주 쪽으로 우리가 시각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장기적으로 맞지.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가 그래서 셀트리온을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직접 그러니까 방 PD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에서 보자. 나도 그러니까 내 그 업종 내에서 이렇게 전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흐름을 보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이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셀트리온이 떨어진 이유가 먹는 약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먹는 약이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대안이 셀트리온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확진자 늘어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방 PD가 정확하게 짚었어. 무슨 소리냐면 음성인 줄 알았는데 가서 퍼졌단 말이야. 맞아요. 이게 14일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헌을 찾아보면 잠복기가 14일이라는 거야. 우리 병원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한 어르신이 음성이라서 퇴원을 했어. 퇴원을 하셔가지고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감염을 시킨 거야. 확진을 시켰어. 그럼 확진되면 어떻게 돼? 생활치료시설이나 이쪽으로 보내잖아. 이분이 그 다음부터 발열이 나고 했는데 케어를 못 받은 거야. 본인은 돌아가셨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걱정할 게 없는데요. 60세 이상 그리고 그 5대 기저질환자,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리고 뭐 평소에 기관지나 이런 데가 안 좋으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특히 투석 환자 이런 분들은 병원에 계셔야 됩니다. 지금 댁에 계시면 안 돼요.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병원에 계셔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음성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나올 일이 아니라 그 병원이 만약에 코호트라고 해서 격리가 된다 손치더라도 병원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80% 정도는요 열 나고 기침 나고 그다음에 객담 가래 같은 거 많이 생기고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20% 정도가 잘못하다가 큰 어떤 그 병으로 발전을 하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셀트리온에 있는 이 레키로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그 코로나 관련주 얘기를 했는데 진단 키트나 이런 쪽은 이제 사양이라고 봐야 돼. 이게 확진자가 많아지면 당장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겠지만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확진자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 키트 이것도 하나의 소스인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부스트샷 맞고 2주 이상은 이제 그다음부터 검사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 면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진자 면제입니다. 지금 현재 부스트샷이 엊그제 기준으로 보니까 300만 명 정도 맞았다고 하는데 이 부스트샷이 맞은 그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검사는 안 할 공산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진단 키트 쪽의 부분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얘기를 제가 키트는 그러면 빨리 타이밍 봐서 던져야겠네. 그렇지. 있다면. 만약에 이제 그 고점이다 그러면 던지는 게 나을 거고 아니면 갖고 있지 않다면 쳐다보지 말고 지금은 이제 타이밍이 지난 이제 거의 그 동안에 사실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 측면이라면 이제 거의 끝났어. 이제 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진단 키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진단 키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동안에 되게 많거든요. 임신 테스트도 진단 키트 그렇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 무너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 키트가 좀 어느 정도 반응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 그 부분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를 진짜 방 PD가 잘 지적해 줬는데 코로나 진단 키트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셀트리온 사실은 차트도
뭐 이따가 볼 잠깐 필요는 보겠죠. 없-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게 왜냐하면 지금 바닥권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리고 또 지지선을 지금 지키느냐 깨지느냐 그런데 나는 이게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봐. 이게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실무적인 측면에서 계속 지금 이게 이 어떤 네. 뭐랄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지지선을 깨고 떨어진다? 싼 거잖아 싼 그러면. 거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차트의 관점,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가치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저도 예전에 코로나 2년 됐잖아요. 코로나가 나오고 뭐 백신 맞은 다음에 바로 뭐 우리 타이레놀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맞아. 타이레놀 얘기도 했어. 그래서 제가 타이레놀 많이 먹는 거 보자마자 바로 저 산 종목이 유한양행이었어요. 유한양행 무조건 그냥 바로 사야겠다고 바로 샀거든요. 차트 안 보고 그냥 바로 샀어요. 얼마야 하고 바로 샀는데 지금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단가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경쟁자가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약이 지금 먹는 약이 경쟁자인데 아직 안 나왔다니까. 없어요. 지금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지금 겁을 내 갖고 떨어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차트랑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그럽시다. 야 추세가 여기 꺾이긴 했었네요. 여기도 쭉쭉 내려오기도 했고. 이게 이때가 요 떨어진 요 부위가 그거야. 먹는 약 개발됐다고 떨어진 거야. 그랬으면 완전히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버티고 있거든. 요거 지금 상승할 때가 뭐였냐면 이게 유럽에서 지금 승인 났을 승인 났을 때야.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인정을 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이 나왔다는 거를 그러니까 악재도 지금 조금 반영되다 말고 호재도 반영되다 말고 그런 형국이거든. 이거는 어차피 뭐 차트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주가 위치가 지금 완전 저점까지는 아니어도 이때가 보면은 코로나 문제가 생겨서 이때부터 올라간 거고 그때 수준으로 온 거네요. 거의. 그렇지. 나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고 봐.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싸지면 그 우리 방 PD 좋아하는 네. 그거 있잖아. 그 저 적립식 적금식 투자. 이건 싸다. 개인적으로 만드는 그 펀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싸다 그리고 계속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확진자 수가 점점 지금 1,000명대가 아니라 10,000명대 이상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볼 땐. 그리고 내 주변의 병원들이 지금 이제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지금 코호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기사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지만 우리 뭐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느낌상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만 이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서히 올라갈 거라는 느낌보다는.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 거야. 네, 그러면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반영이 어느 순간에 탁 되면서 급하게 튀어 올라갈 거야. 그럼 이제 요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잠깐만 이게 지금 주봉이 그냥 주봉으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저는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저는 여기가 저항선이라고 보이고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반등을 쳐서 올린다면 여기 기준 여기 넘어가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바로 매수 눌러야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못 놓쳤다 하면 여기 뚫었을 때 또 한번 눈 감고 매수 눌러야 되는 시기가 올 거고. 아니면 더 떨어지면은 오히려 그냥 그때는 더 떨어지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냥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건. 나는 내 생각에는 지금부터 사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면 그만큼 비싸게 사는 거야. 이 뻔히 아는 거를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지금 20만 8천 원이거든요. 20만 8천 원도 현재 싸다. 아니 20만 8천 원이니까 싸잖아. 예를 들어서 방 PD가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 돌파 상황에서 산다고 그러면 어차피 돌파를 할 거니까. 이건 네. 그렇지. 이거는 알겠습니다. 여기선 대안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트리거 도대체 어디서 이게 반영이 될 거냐. 저는 그것 때문에 돈이 묶여 있을까 봐. 그렇지. 그건 중요한 얘기야. 투자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금 전에 그 판이 틀리다는 거야. 근데 핵심은 뭐냐면 트리거는 10,000명이 넘어가면 분명히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다. 네,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지금 7,000명이면 2,000명 하다가 지금 7,000명까지 올라온 거 아니야.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는 소리는 진짜 반가운 얘기는 아닌데. 또 종목으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또 기다려야 되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어쨌든 뭐 예, 치사율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어야 돼. 이거 지금 확진자 위주의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틀렸다 이거는. 증상의 위주로 증상 위주로 가야 가야 된다. 된다. 네. 자, 오늘은 느낌상 그 주사위 채널이 아니라 주사기 채널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그 예, 소장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 방언이 터지듯이 예, 저희가 요즘에 좀 뭐랄까 좀 빨리 좀 짧게 좀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안 계시는 동안에. 근데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아직 혹시 더 할 말이 많으신 것 같긴 한데 많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시겠지만 코호트 격리가 전쟁과 같았거든. 정말 그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채널로서 뭐 인간적인 거 뭐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지금 내가 그 방금 전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한 것들을 좀 잘 감안하시면 분명히 좋은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코로나에 대한 대응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주식을 어떻게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그냥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게 코로나를 가지고 토끼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아무튼 우리가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오늘 실생활에서 직접 몸소 느끼신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좀 다소 길긴 했지만 이게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높게 평가해줘서 감사한데 사실 이제 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지루 정 소장. 이 조루 지루해. 지루. 아유,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순간적으로. 이 빠름이 좋은데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 코로나는 조루가 좋습니다. 빨리 죽어야 됩니다. 조로. 네. 빨리 늙어서 없어져야 돼. 아우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지금 셀트리온을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같이 설명을 좀 해주셨고 잠시 후에 또 이번에 제가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